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2021년 이 9월달은 그 양력으로 표시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먼저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9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생살에 삼합이 있네요. 이 장생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좀 펼치는 시대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시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그 주장이나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또 모든 일이 보편적으로 순조롭고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또 잘 풀리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항상 최고라는 생각에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돌출된 그런 행동도 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양보를 모르는 탓에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나 재물관계에서 마찰음도 생기기 쉽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 문제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위합이라고 합니다. 사위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도 나타나고 또 능률도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생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프리랜서 아니면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세 61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걸록지에 속하네요.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당히 활동적인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좋아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도 성과가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는 그러는 그 행운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자기의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부간이나 친구간 같이 가까운 사이에는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화목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형제 자매의 도움도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도 크고 또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인덕이 많아 가지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장생지에 속할 때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그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12운성이 장생지에 속할 때는 그 인덕이 많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조상이 엄덕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 걱정도 전혀 없고, 또 집안에 항시 그 발전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장일로에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기람으로
변화시키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을 귀인이 그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을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합니다.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축복과 보살핌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재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좋아 가지고 남부럽지 않는 재물운도 따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의 도움이 상당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얼충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그런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쩌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이런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면 좋은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그 다니는 그 직장이나 하는 일이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 문제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쉬운 그런 시기니까 조금 신경이 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개수하고 그죠?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전개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니까 자신의 마음 달랠 수 있는 여유만 가지면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다소 침체기도 조금 깊어지고 들어놓고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쉽고, 또 문서운이 약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가급적이면 다음 달 정도로 미뤄두는 좀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6회살의 방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6회살의 방합입니다.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철학 아니면 활인업 같은 그 생명에 관련된 이 일에 연관되기 쉬운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변 환경은 그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처지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좀 불리하고, 이런 때는 그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면은 오히려 권력을 잡기도 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그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등의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7일 날입니다. 연살의 원진이고요. 19일도 같은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또는 그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도화의 기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기게 되고, 남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은 상당히 커지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연살이 그 옷을 벗는 동작을 포함하다 보니까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적신호도 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재수도 발생하기 쉽고, 틀어는 그 부도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도 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이렇게 연살이 원연살로 움직일 때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는 이런 기회가 되면은 자칫 미투 사건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때는 그런 미팅이나 데이트 같은 이런 일은 추진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8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시가 마른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가지고 그 약혼이나 결혼식 같은 좋은 의미를 갖는 이런 행사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그 월살 기운에서는 고독감이나 그 무기력한 이런 기운이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울한 그런 기분도 많이 들고, 또 상당히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쉽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좌천이나 명퇴 같은 이런 일도 생기기 쉽고, 가정에서는 부부 갈등이나 별거 등이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또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들어는 그 공경에 빠질 수도 있겠고, 큰 실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월살 기운이 좋지 못한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그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11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자, 22일도 같은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판단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강해 가지고 최고조의 행운이 따르는 좋은 시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돌출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보거나 선거를 치르신 이런 분들한테는 합격이나 당선 아니면 취직 승진 같은 이런 영예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 등으로 크게 명예가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1일 날입니다. 반환살의 육형이고요. 그 다음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애우를 받는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여유를 느끼는 좋은 시기지만은 이렇게 그 12운성이 반환살에 속할 때는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기운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듣습니까?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환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서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쉽고, 또 집안에 그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9월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9월달이면 어떻습니까? 자, 추석 있는 달이네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